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 브리핑입니다. 지난 3월 7일 미국을 비롯 유엔 안보리는 6번째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는 지금까지 총 6번의 제재와 마찬가지로 모두 불공정하고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을 더욱 자극해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북은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재와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에 대처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의의 타격을 가해 민족의 수건인 조국 통일 대업을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핵 보유국 위성발사국 지위를 영구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이 시작된 11일에는 판문점 직통전화를 차단했습니다. 13일에는 인민무력 부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땅에 이제 더는 정전협정의 시효도 불가침 선언에 의한 구속도 없다며 남은 것은 무자비한 보복 행동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각 시도별로 전쟁 책동을 규탄하는 군중대회와 군사훈련이 연일 진행돼 코리아 반도의 긴장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는 제재에 반대하고 북미 남북 간의 대화를 촉구하며 7일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이사국에 공개 서한을 발송하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11일 진보진영은 비상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각계 사회단체들은 반전평화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미 대사관 건너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보정국에도 불구하고 군장성들이 태릉과 계룡대에서 참모들과 골프를 쳐 여론의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코리아 브리핑입니다. 3월 11일 안철수 전 교수가 귀국해 4.24 재보선에 서울 노원병으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원병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삼성 엑스파일 폭로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선거구입니다. 작년 총선에서 야권연대의 진보정당 몫으로 결정된 이 지역에 안 전 교수가 출마한 것을 두고 범야권 내에선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것이냐는 비판 정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노원병의 신이 되려는 노원병신이라고 막말을 했다가 사과하는 해프닝이 있었으며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안 전 교수의 새정치에 많은 의구심을 갖는다며 안 전 교수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야권 분열의 씨앗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진보정당 쪽을 밟고 가겠다는 선택에 대한 정치적 후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전 교수가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한 만큼 이제는 사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15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후보자와 국방부 장관 김병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 병역 비리, 정관 예우 등 가진 의혹을 받은 후보자들 중 실제 도덕성 논란으로 중도하차하는 사례는 이번에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훈 후보자가 기습 사퇴한 것을 빼면 모두 거의 임명 직전까지 와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장관 임명은 의혹이 불거져도 버티면 된다는 선례를 남기며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제브리핑입니다. 3월 5일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서거했습니다. 차베스의 장례식에 33개국 국가 수반, 55개국 정부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남코리아에서도 베네수엘라 교민, 외교 관계자를 비롯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베네수엘라 대사관 관저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14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재선거에 버스기사 출신의 현 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미란다주 주지사 엔리케 카프릴레스가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차베스는 생전의 후계자로 니콜라스 마두로를 지목하고 신뢰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두로가 카프릴레스보다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을 자동 삭감하는 시퀘스터가 3월 1일 발효됐습니다. 폴 클루그먼 교수는 시퀘스터가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의 공방전을 바보들의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시캐스터 발효에 따라 3월 27일까지로 돼 있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초 미국 정부의 누적 부채가 16조 달러를 훨씬 넘겨 부채 한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시 높여야 하는 부채 한도를 공화당이 반대하면 미국 정부는 3월 27일 이후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